아이요. 몇 분 지났어? 오케이.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머물러줘요. 엥. 아, 젠장, 젠장, 이런 젠장. 어깨가 개 아프네. 황제 모임? 사근사근. 에 다진입니다. 아, 내일은 비 안 오죠? 날씨. 나를 도망가서 이 세상 들어가고 어둠을 뚫고 살아가는 거야. 혹 지나가 거의 얼마인데도 나의 상처들을 감당할 거야. 나를 멀리 가서 있었어. 그래. 추천책. 음, 추천 검색어도 있어. 뭐야? 응?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챗북? 챗북이 뭐지? 채팅, 채팅책. 응? 이런 어려운 밀레 서재 같으니라고. 어? 밀리 랭킹.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의 태도에 관하여.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건 보여줄 수 있잖아.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나의 돈키호테. 감정의 이해. 재밌는 거 많아 보여.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은 씨. 제목 잘 지었다 그죠? 음... 자기계발 카테고리 주간 1위. 나나이 때 애들은 책 무슨 책 읽지? 저는 23개입니다, 나이. 아... 뭐야? 얘는 왜 뭐가 안 나와 있지?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의 가르침. 모임? 왜 따로 있지? 아, 이건 MP3. 이건 듣는 거구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었던 거예요.
소설은 사람들이 약간 듣네, 많이. 에, 마음 가는 대로 골라볼까요? 읽던 거 있는데, 한 권, 두 권 있거든요, 사실. 근데 한 권은 읽기가 싫고, 한 권은 좀 물렸어.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한 권은 아예 물렸어요, 아예.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건 무슨 책일까? 자기계발 책이래.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거 어때요? 이거 좀 재밌겠다.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 사장님의 야, 이건 장르가 뭐냐? 기다려봐요. 무슨 책일까? 아, 인문교양책입니다. 내가 옛날에 읽어야지 하고 찜해둔 그게 있는데, 쇼츠에 좋아요 눌러놨을 텐데. 찾아볼까? 어, 뭐야, 이거. 너를 사랑한 게 첫사랑이 들켰을 때. 어, 이거다. 이 사람이다. 찾았어요. 내가 읽어야지 하고 책 추천해주는 거 좋아요 눌러놨던 영상 찾았어요. 재생 목록에 저장해놔야겠다. 책. 책 추천. 재생 목록에 저장. 책 추천. 됐어. 오늘은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적인 대화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넓고 얕은 지식의 공통 분모로 대화하고자 이 책을 썼다. 모두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 현재는 글쓰기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삶과 분리되지 않은 인문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내가 듣고 싶어서.
아니야, 아니야. 다 듣고 싶었던 건 아니야. 프롤로그 읽어볼게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는 들소, 검은꼬리 누, 사바나 얼룩말, 코끼리 등 다양한 포유류가 살고 있다. 한 과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말을 하는 사자를 만난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렝게티 평원에서 대면한 사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해보자. 단어만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문법 구조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 이 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이 친구 반갑네. 여기 세렝게티 야구장식의 질서를 따르고 있네만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합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긴 어렵지만 추측해본다면 우리는 그가 내뱉는 소리들이 익숙한 단어와 문장의 배열이라는 것을 느끼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철학 거물 비트겐슈타인은 그 책 철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집중력이 떨어졌나? 21세기 한국 건물 숲 속에서도 우리는 사자들을 만난다. 업무를 던져주는 사자가 있고, 지하철에 앉아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자도 있으며,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자도 있다. 수많은 사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누울 때, 우리는 피로하고 지친 또 다른 사자를 대면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귓바퀴가 간지러워. 여념이 없다.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 근데 책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오랜만이야. 맨날 에세이만 읽다 보니까 딱히 모르는 단어가 없었는데. 따따라따따라, 따다다다. 여념.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 오랜만이네, 메모하는 거.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바로 공통 분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 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마 마련되어 있다. 지금의 당신과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미래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 분모. 그것은 우리는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런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말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데 필수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오. 내가 이걸 읽음으로써 소통에 이게 견문이 넓어질 수 있는 느낌이네. 방송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교양과 인문학으로서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아니네. 읽었던 줄인 줄 알았어. 심오한 대화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최소한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선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도 없이 재밌고 깊은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렇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세계에 발을 딛고 있던 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깊어진 나에 대해서 이해는 한층 더 깊게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나에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세계를 대한 이해. 이것이 지적인 대화의 본질이다. 정리해보면, 지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계부터 차근차근 여행하고자 한다. 시리즈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이거 시리즈야? 오. 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세 가지 영역으로 잘라서 제시한다. 우선 1권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룬다. 이를테면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것이다. 다음 2권에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인간 정신과 관련된 부분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다섯 가지 세부 영역으로 다룰 것이다. 1권과 2권의 세계에 관련된 지식이 충분히 익숙해진 이들을 위한 영권, 초월도 준비되어 있다. 우주, 인류, 베다, 도가? 베다가 뭐고, 도가가 뭡니까? 불교, 철학, 기독교의 7가지 세부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이다. 어우, 난 영권은 관심이 안 가네. 1권에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2권에서는 현실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0권에서는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각각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넘어선 곳에서 현실을 살펴야 하고 또한 현실 너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 자양분을 현실에서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현실의 영역과 현실 너머의 영역을 통틀어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초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1권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을 테니 아랫부분은 건너뛰었다가 이 책을 모두 읽은 다음 다시 읽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하는 대로. 자,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인 대화에 목이 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 이해한 듯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가난하면서 보수 정당을 뽑고 있거나, 정신을 썩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뉴스는 사건, 사고, 연애, 스포츠 부분만 보거나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 마지막으로 세렝게티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사자와 대면에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두도록 하자. 읽는 순서. 나 귀에 목이 물렸나봐. 간지러워. 진짜 뭐냐? 일반적으로 인문학, 교양, 서적은 파트마다 독립되어 있어 어떤 부분을 먼저 읽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치 파트를 먼저 읽던 예술 파트를 먼저 읽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한다.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백화점 상품 카탈로그처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 골격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하나의 장은 앞서 논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일권의 장인 역사에 대한 이해에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다음 장인 경제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다른 장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마음 편하게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책의 난이도. 책의 목표가 얕고 넓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만 그렇다고 개별 분야에서 피상적인 내용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선별해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쉽게 읽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세밀하고 복잡한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당신이 단순히 전체 윤곽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거대한 방의 문을 여는 열쇠다.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은 스스로 방안을 둘러보며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해 얇고 넓고 얕은 지식. 너무 힘줘서 읽었나? 좀 휘리휘리하게 읽을까?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이게 첫 번째 책이구나. 시리즈 안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1권 현실, 2권 현실 너머, 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를 다룬다. 이 시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원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에? 에? 이원론이 뭐예요? 이게 무슨 론인데? 세계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부여하고 대립하는 두 가지 것은 현실의 기본 규칙으로 삼는 관념적인 세계관. 이게 뭔 소리지? 이원론적. 세계의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부여하고 대립하는 두 가지 것을 현실의 기본 규칙으로 삼는다고? 음. 즉, 1권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세계를 양분해서 이들의 계급 갈등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거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세계를 구분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이 철학, 과학, 종교, 예술 분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확인한다.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제로에서는 1권 보다 앞선 시대를 다룬다. 고대 이전에 이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원론의 시대였다. 이를 고려해 책의 구성도 일원론의 구조를 따른다. 즉,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의 개별 분야를 관통하는 일론적 사유가 일관되게 서술되는 것이다. 제로의 편이 세 번째로 출간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3권이 아니라 연권이라는 순서로 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케이. 역사부터입니다. 직성적인 시간과 원형적인 시간관. 지적인 대화를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매우 빠르게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번 여행의 스타일이다. 배낭여행 스타일인지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 스타일인지 알고 가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시간이다. 시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액체다.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 어디를 보아도 시간이 물결심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적의 산물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단순히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새 것은 점점 낡아가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기 때문이다. 왜인지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늙고 죽어가는 하나의 방향을 변화해 간다. 방향을 향해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기엔 세상은 시간의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는다. 시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한 문제다. 이 복잡한 문제는 이권에서 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시간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한 채 시간의 형태를 논하고자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자고 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한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탁자 위에 유리컵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유리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딪혔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왠지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 않는다.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리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리컵 조각들이 다시 탁자 위로 올라가 붙어 있는 일은 없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불가역적 성질.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좀 메모하면서 볼게요. 이 책을 허투루 읽고 싶지 않거든요. 메모하는 시간은 노래를 좀 들으면서
노래 좋죠. 다시 보기엔 들리지 않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트는 노래는 마루노치 세디스틱 커버 바이 쿠로쿠모 님이 부르신 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이상하죠?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 곧이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면 해방 같은 저녁 시간이 된다.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상사 눈치를 보며 일거리를 좀 만지작거리다가 퇴근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랬던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왠지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뿐만 아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계절도 그러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직선적인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겨울이 끝나면 봄은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할 생각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그네요.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되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은 원형적이라는 입장, 물론 제3자의 입장도 가능하다.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하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용수철 모양처럼 말이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시간관,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성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사후세계에서 시간은 과거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다. 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이게 불교래요. 윤회한대.
지연티엔님 어서와요.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루어진다. 우선 직선적인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갖는다. 진보적 사관, 진보적 역사관에서 역사는 직선적인 시간처럼 과거로 회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감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다. 어제는 삐삐였고 오늘은 폴더폰이지만 내일은 스마트폰이다. 기술과 문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간다. 스마트폰 다음에 삐삐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은 역사가 큰 틀에서 반복되는 순환적 역사관을 갖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동양에서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성씨가 바뀌는 역성혁명일 뿐,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그렇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인 걸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해졌는가? 음. 과연 고려시대의 사람보다 오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몸에 걸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변했지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갈등하며 사는 삶이란 무수한 시간을 반복해 왔을 뿐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두 관점인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의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류의 역사의 짧고 굵은 여정을 앞에 두고 시간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된 역사관 두 가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이 단순 나열을 넘어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을 떠나보자. 아니, 나는 반복되는 게 나는 원형적 시간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제3자도 있었잖아요. 아까 어이없었던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하면은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고 하나를 말해야 된다면은 어 직선적이 너가 아니잖아. 몰라 몰라 몰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래. 오늘 발음이 잘 안 돼. 너무 많이 절고 평소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